안녕하십니까, 엄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단백질 추가적으로 잠깐 정리를 하고요. 자, 콜레스테롤과 그 다음에 이제 올리고당에 대해서, 막에 존재하고 있는 성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막단백질의 기능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지질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친수성 머리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그린 이 친수성 머리 부분이 상하층에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상하층 간의 어떤 극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지질층 자체가 상하층 간 비대칭성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는 극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막관통 단백질이 지금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었지만 요 가운데 센터에 있는 이 영역을 우리가 이제 알파나선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알파나선 구조에 주로 존재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이제 소수성 아미노산인데, 그제? 그 중에서 이제 글리신이나 프롤린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죠. 반면에 이제 이 막으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분, 외부로 이제 이렇게 노출된 성분에는 친수성 아미노산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극성을 띠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가 나왔냐면 하이드로필릭 R그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친수성이란 얘기예요. 친수성. 그래서 친수성 아미노산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 이런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이나 이런 지역.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노출되어 있는 어떤 상태로 이 단백질을 안정화시킨다는 얘기죠. 물이 존재하고 있는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이 센터에 존재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하이드로포빅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바로 이제 소수성 아미노산이 여기에는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수성 아미노산의 어떤 비율이 높은 지역이 알파나선 구조를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에서 콜레스테롤과 당사슬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식물과 동물에서 세포막의 유동성의 조절자로 작용하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그죠? 세포막 유동성 조절자. 이 조절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테롤이라고 얘기해요. 스테롤. 그죠? 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동물이나 식물에 따라서,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동물이 갖고 있는 스테롤을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식물이 갖고 있는 스테롤을 피토스테롤이라고 얘기해요. 피토스테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곰팡이, 균류죠. 균류가 갖고 있는 스테롤을 에르고스테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균이 있는데요. 세균은 없어요. 이게 스테롤이.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스테롤 구조는 같은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작용기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좀 외워두는 게 좋겠죠? 특히나 이제 식물의 콜레스테롤, 균류의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오면 다 오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게, 특히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죠? 이 콜레스테롤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무조건 동물이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세포막의 어떤 모식도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막은 동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게 지금 탄수화물을 뜻하는 건데 여러 개의 육탄당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올리고당. 혹은 얘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당사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사슬이 지금 내재성 단백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라이코프로테인. 그래서 얘를 이제 번역하면 당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가 이제 그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친구가 단백질에 붙어 있지 않고 얘가 이런 식으로 지질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로 우리가 이제 당지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글라이콜리피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당지질. 그지? 당지질. 자, 이런 식으로 올리고당은 항상 외부에, 그죠? 이 올리고당은 항상 always all the time이에요. 항상 외부에 존재한다. 외부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올리고당이 어때? 안쪽에 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송에 관여하는 어떤 채널 단백질 같은 경우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확산을 통해서,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 채널을 통과를 하겠죠. 그럼 이 채널을 통과하는 용질의 어떤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변적이에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주변 단백질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뭐 내부 단백질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콜레스테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콜레스테롤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얘가 이제 지방산 사이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방산과 상호작용을 수행한다. 그래서 지방산과 상호작용을 어때 수행한다라는 얘기는 얘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밀도가 높아지죠.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수성 인력이 커지고 유동성이 일반적으로 작아지는 특성을 갖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스테롤의 어떤 기능을 잠깐 보시면 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애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인지질 단일층으로 어때 그림을 그렸을 때, 그죠? 이렇게 지방산의 어떤 포화도를 어때 변경을 시키거나 아니면 지방산의 탄소 개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유동성을 어때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화학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화학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원활하게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갖고 있었던 콜레스테롤을 집어넣거나 빼주면 이 지방산과 지방산 사이의 거리 사이에 소수성 물질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밀도가 커지잖아요. 그죠? 밀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감소되는 어떤 측면을 갖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콜레스테롤 예를 들어서 X축을 온도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Y축을 막유동성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분자 자체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동성은 증가를 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게 원칙인데 요거는 인지질 층만 고려했을 때예요. 인지질만 고려했을 때 이런 어떤 그래프가 나오고 실제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콜레스테롤까지 얘기를 하자면 그죠? 인지질 플러스 스테롤이 들어가게 되면 자, 요 온도는 일단은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저 온도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그러니까 내성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내성 범위라고 하는 거는 생태학에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범위, 환경 범위를 내성 범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성 범위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 얘가 유동성이 어떻게 되죠? 감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유동성을 낮춥니다. 대부분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자, 그 이유는 소수성, 아까 얘기했지만 밀도가 증가하고 소수성 상호작용이 커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감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바닷물하고 강물 중에서 강물은 잘 얼지만 바닷물은 잘 안 얼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 어떻다는 얘기죠? 낮다라는 얘기죠. 그죠? 콜레스테롤이 끼어들어가게 되면 순수한 인지질층이 얼 때보다 불순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얼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극한 한계에서 아주 저온 조건에서 아주 매우 저온 조건, 그죠? 매우 저온 조건에서는 얼지 않게 만들어주는, 막이 얼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콜레스테롤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오히려 증가가 돼요. 이 범위에선. 뭘 막기 때문에 상변화를 억제를 하거든요. 누가? 콜레스테롤이, 그지?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이런 어떤 상변화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동성을 감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뭘까요?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은, 자, 온도 변화에 따른 막 유동성 변화폭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적당하고 적절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동성을 감소시킨다라고 표현해도 되긴 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온도 변화에 따른 막 유동성의 변화를 감소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죠.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은 크게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수송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수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수송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어떤 농도 굽의 차가 원래 있기 때문에 알아서 수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 자발적 수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발적이다. 자발적이다라는 얘기는 강제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동수송은 확산과 삼투 현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확산 중에서 앞에 이제 단순자가 붙는 애는 매질이 통과되는 세포막의 성분이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경우. 인지질은 세포막의 어느 곳이나 인지질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도 구배가 아무리 크다라고 하더라도 확산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에서 꺾이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얘기죠? 포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포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포화가 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냥. 반면에 이제 이런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물질을 보게 되면은 소수성 물질과 친수성 물질 둘 다 단순 확산될 수는 있습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소수성 물질만 단순 확산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소수성 물질이 친수성 물질보다 확산이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친수성 물질은 단순 확산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나가거나 들어오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수성 물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뭔가 단백질이 필요하고 그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단순 확산보다는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뭐가 붙는 거죠? 친수성 물질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 촉진 확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인지질보다는 막단백질의 개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면적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포화가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 포화가 되는 건 아니고, 과거에 이제 미트디트 MD 문제에서는 이온 채널 같은 경우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포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캐리어라고 하는 애는 운반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운반체는 대표적으로 이제 포도당 촉진확산 단백질이 있거든요. 포도당과 얘가 어때? 부딪혀야지만 어때요? 통과가 될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는 어떤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온 채널은 구조 변경이 일어나지 않죠. 구조 변경 필요 없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포화가 될 필요가 없는 건데, 캐리어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구조가 변경이 돼야지만 통과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농도 경사가 매우 크게 되면 포화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다가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촉진확산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꺾였다, 포화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얘는 대번에 뭐예요? 운반체 단백질이에요. 채널 아니에요, 이거.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친수성 물질 같은 경우는 촉진확산을 통해서 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성 물질, 지질과 같은 성분이나 스테로이드 물질 같은 경우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인지질을 통해서 가볍게 통과를 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이제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물질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신 저장액에서 고장액 쪽으로, 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대신 뭐가 가냐면 물이 이동하는 어떤 물의 확산이 일어나죠. 이런 경우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삼투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투현상. 그래서 삼투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불투과성 용질이 존재를 할 때, 불투과성 용질의 농도 구배가 있을 때, 그러면 한 곳은 저농도가 될 테고 다른 곳은 이제 고농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저농도 지역에서 고농도 지역으로 용질이 어때? 이렇게 못 가니까, 고에서 저로 못 가니까 대신 누가 간다고요? 물이 간다고요. 세포막에는 이 물이 잘 통과가 되는 어떤 그 통로 단백질이 있는데, 그 통로 단백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쿠아포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의 통로 단백질, 물의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쿠아포린의 밀도가 높다, 이 말은 수분이 어때요? 확산이 잘 된다, 삼투 현상이 잘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쿠아포린에 대한 어떤 구조가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채널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채널의 형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당연히 물도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용질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을 경계로 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렇게 물이 만약에 이제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자, 위쪽이 이제 저농도고 아래쪽이 고농도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물의 농도로 따지면 여기가 물의 농도가 높은 고농도고 여기가 낮은 농도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물의 확산 단백질을 아쿠아포린이라고 얘기해요. 물의 확산에 관여한다. 삼투 현상에 관여한다. 자, 지금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인지질과 친화력이 높기 때문에, 그죠? 단순 확산이 가능하죠. 원래 소수성이기 때문에. 자, 카본 디옥사이드라고 하는 게 이제 CO2, 이산화탄소를 뜻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옥시전이라고 하는 거 산소. 자, 얘네가 모두 무극성 분자 기체거든요. 근데
극성이라고 하더라도, 그지? 대부분의 생체 내에서의 기체는 단순 확산이 잘 돼요. 이유는 왜 그렇죠? 얘가 극성이라고 하더라도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지질층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얘가 단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도 높은 때에서 낮은 쪽으로, 그 다음에 어떤 거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농도가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삼투와 이런 어떤 확산을 모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삼투 현상에 대해서 지금 그림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그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맨 위에 보게 되면 하이퍼토닉, 아이소토닉, 하이퍼토닉이라고 하는 게 나왔단 말이야. 그치?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하이퍼가 들어가면은 높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세포 기준으로 봤을 때 세포보다 높은 지역이다 라고 해서 고장액이라고 얘기해요. 하이포토닉은 저장액이라고 얘기해요. 아이소토닉은 등장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장액은 세포와 농도가 같은 용액을 등장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알고 있는 우리의 등장액이 바로 뭐가 있죠? 생리식염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해수 같은 경우는, 바닷물 같은 경우는 우리의 체액보다 농도가 높잖아요. 그죠? 이런 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고장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저장액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증류수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 뭐. 염분이 전혀 없는. 그죠? 자, 그래서 동물세포에서 이제 적혈구에 대해서 이제 놓고 실험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등장액 조건에서는 실제로 농도가 같기 때문에 들락날락거리는 이 물의 양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고장액 조건으로 넣게 되면, 고장액에다가 해수에다가 동물 적혈구를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장이기 때문에 빠지는 물의 양이 들어가는 물의 양보다 더 많아서, 그죠? 얘가 부피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쭈그리가 된다는 얘기죠. 얘는 일정하지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증류수 같은 데다가 적혈구를 넣어주게 되면 압도적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자, 이 적혈구는 얘를 물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풍선처럼 부풀다가 터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부피가 증가하다가 결국 터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burst. 그지?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혈액이 터지는 현상을 용혈이라고 얘기해요. 용혈.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아실 필요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동물세포는 이렇게 용혈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없기 때문에? 세포벽이 없어서 그래. 세포벽이 없어서. 반면에 이제 식물세포는 달라요. 식물세포는 세포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저장액 조건에서 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적혈구처럼 터질 때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오다가 어때요? 어느 순간에 멈춥니다. 왜요? 자, 삼투압 차이 때문에 들어오는 어떤 힘과 물이 들어와서 못 들어오게 해주는 반발력이 생기거든요. 그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팽압이라고 얘기해. 식물학에서는 압력 포텐셜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삼투압에 의한 물의 흡수와 팽압의 반대 방향의 힘이 같아지게 되면, 그죠? 더 이상의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흡수력이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팽압은 물이 들어왔을 때부터 생겨요. 저장액 조건에서부터 팽압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부피가 일정하겠죠. 이 같은 경우는 전체 이 세포벽의 구조는 변화가 없지만
세포질의 어떤 부피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자, 세포 내에서 고정액 쪽에서 물이 빠지게 되면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해?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해요. 그 원형질 분리는 언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고장액 조건에서 물이 나갔을 때. 그지? 그러면 부피가 변화가 없을 때는 등장액 조건이죠. 이때가 원형질 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 한계점이죠. 그래서 여기를 한계 원형질 분리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물이 나갔을 때 액포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세포질에 있는 물이 일단 빠지면 세포질의 농도가 높아지겠지. 물만 나가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액포가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물을 세포질로 내보내줍니다. 항상성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액포의 여기는 한계 원형질, 아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날 때는 액포의 사이즈가 작아져요. 반면에 팽압이 형성될 정도로, 자, 저장액 조건에서 물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세포질 농도가 정상 수준보다 낮아지겠죠. 그러면 정상 수준보다 낮아지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포질로 들어온 희석된 물을 전부 다 수거하는 장소가 액포예요. 그래서 이때는 액포 사이즈가, 저장액 조건에서는 액포 사이즈가 반대로 커집니다. 농도를 어때요? 유지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런 어떤 그래프 같은 걸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Y축과 X축의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X축은 세포의 부피, 상대적 부피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압력축이라고 합시다. 압력축. 자, 세포의 부피가, 상대적 부피가 1일 때가, 부피 변화가 없는 거죠. 1.0일 때. 1.0일 때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이때가 이제 한계 원형질 분리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계 원형질 분리점보다 부피가 작아질 때는 물이 빠졌을 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고정액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고정액에다가 식물 세포를 넣었을 때, 반면에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1.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물이 들어와서 팽대해진 상태를 우리가 저장액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고정액 조건에서 세포를 놔주게 되면 물이 빠질 거 아니에요? 물이 빠지면, 물이 이제 세포에서 물이 빠지면 세포에 있었던 용질이 농축될 거 아니야. 농축되면은 농도가 진해지겠죠. 농도가 진해지는 경우를 삼투압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삼투압은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경향을 갖습니다. 이게 지금 삼투압 곡선이에요. 자, 그런데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농도랑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세포 농도. 세포 내 농도. 근데 얘가 이제 등장액 조건에서는 물이 어때? 들어오진 않았지만 저장액으로 어때? 넘어가게 되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부피가 증가하면서 세포벽을 압박을 하죠. 압박하는 게 물에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반발력이라고 하는, 이때 형성되는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팽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무슨 압? 팽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삼투압과 팽압은 반대 방향의 힘이에요. 반대 방향의 힘. 물의 이동에, 물의 수송에 관여하는 데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어때?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삼투압과 팽압의 어떤 이 차이가 있겠죠. 요 압력 차이를 흡수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흡수력. 식물이 외부로부터 받아줄 수 있는 물의 압력,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힘을 흡수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삼투압에서 팽압을 뺀 게 뭐하고 같다? 흡수력과 같다. 그럼 이 지점에서는 삼투압과 팽압이 똑같을 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지역은 흡수력이 제로죠. 이 지역은 흡수력이 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이때는 최대로 식물이 물을 흡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팽압이 최대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팽윤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를 팽윤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서 터지지 않지만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송을 제가 보게 되면 포도당의 이제 촉진확산 같은 경우는 자, 이 촉진확산을 일으키는 일종의 막단백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운반체 단백질은 이 포도당과 결합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내려왔던 애가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막을 통과할 수 있게 변형이 돼서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 변경이 생긴다. 이 포도당과 이 단백질 간의 결합은 비공유결합을 통해서 일어나겠죠. 비공유결합을 통해서 어때?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구조 변경이 일어날 수 있어서, 그죠? 이건 포화가 가능하다. 포화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막단백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캐리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캐리어. 자, 그래서 이제 실험 중에서 어떤 실험이 있냐면, 실험 중에서, 자, 그 두 지역에 두 지역 간, 그죠? 포도당 농도 구배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농도 구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변인? 조작 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인지질 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게 이제 박혀 있는 얘를 포도당 운반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내부, 세포 내부가 포도당의 농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가 포도당 농도 구배가, 농도가 낮다라고 한다면 안팎에 구배가 있는 거죠. 그러면 포도당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단순확산이에요. 그죠? 근데 운반체를 통해서 더 잘 나가겠죠. 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단순확산과 비교해서 더 확산이 잘 되기 때문에 촉진확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두 지역의 농도 구배에 따른 확산 속도를 측정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작 변이 시간이 아니고 두 지역 간의 어떤 농도 구배다. 그래서 X축은 포도당 농도 구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Y축은 확산 속도는 언젠가는 얘가 어때? 빵이 되죠? 그래서 처음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확산 처음 속도를 V0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농도급배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애는 포화가 되지 않는 단순확산이에요. 반면에 이런 어떤 채널 단백질을 통해서 얘가 이동하는 경우는 같은 농도급배라고 해도 빠르겠죠. 근데 빠른데 얘가 채널이 아니고 운반체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플랫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어쨌거나 단순 확산보단 빠르기 때문에 무슨 확산?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지역에서 농도급배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이상 확산 속도가 증가하진 않았잖아. 그지? 그 이유는 운반체가 포화 상태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단순 확산 속도는 일단은 두 지역 간의 농도 구배에만 비례해요.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 변수가 없잖아. 그치? 반면에 이제 촉진 확산 속도는 포도당이 예를 들어서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 때, 이 같은 경우는 포화 전과 포화 후로 나눌 수 있어요. 포화 전에는 농도 구배의 비례를 하죠. 나름대로 기울기는 더 크죠. 반면에 이제 포화 후에는 농도 구배가 증가하더라도 일정하잖아. 근데 얘를 실험적으로 이 기울기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반체를 더 넣어줘야 돼. 운반체의 밀도가 더 크면 돼.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포도당 운반체의 밀도나 막단백질의 양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밑에 나와 있는 이 심플 디퓨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죠? 얘는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모두 일어나는 걸로 봐서 이 솔루트라고 하는 용질은 친수성 물질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Y축은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확산 초기 속도. 그래서 촉진 확산이 처음에는 일정한 기울기를 갖다가 점차적으로 지금 완만해지고 있다가 플랫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운반체가 어떤 상태에 빠졌다. 포화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세포막 수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얘가 지금 뭐냐면은 촉진확산이에요. 촉진확산은 어떤 대상을 통로를 한다고요? 그쵸. 통로, 단백질, 채널이나 운반체를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용질이 확산되는 거를 촉진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인지질층을 통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단순확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때 이 물질은 대부분이 이제 소수성 물질이 많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친수성 물질이다. 근데 이제 솔루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불투과성일 때는 여기를 만약에 통과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자, 물은 반대로 낮은 데서 높은 데 쪽으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쿠아포린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이럴 땐 용질이 여기가 있고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경우를 우리는 오스모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그치? 용질 확산, 용질 확산, 물의 확산이기 때문에 수동, 수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동성과는 어때? 다르게 에너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액티브라고 하는 어떤 용어가 붙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가 가능하냐면 강제적 수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강제적 수송이라는 얘기는 특정 방향으로만 어때요? 용질을 농도 구배하고 상관없이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능동 수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능동수송 중에서 코트랜스포트라고 나왔죠? 이거를 공동수송이라고도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일단 우리가 수동수송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능동수송, 그 다음에 세포 내 이런 식으로 어때 수송이 되는 외포, 내포 작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